캐나다에서 영어 가르치는 여자, 행복과 이너스키, 마을 명상과 명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네, 정말 좋은 주제죠. 저는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때 너는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 뭐 내지는 또 이제 아무래도 유학생이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어떤 주된 그 리서치 유니버시티에 그 패컬티 잡을 잡는다는 게 뭐 아직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현정은 굉장히 석세스풀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교수가 되어서 갔는데 이게 뭔가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상황 탓을 많이 하죠.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 간 너무 춥고 일단 날씨가 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저는 운전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무사고 운전 경력은 높은데 왜 하이웨이 고속도로 안 가고 이런 여성분들이 다 그렇죠. 좀 그런 케이스인데 막 겨울에 그 아이시한 막 그 빙판길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이제 막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소하나 중요한 그런 데에서부터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잡으로 갔을 때 그 커뮤니티도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익숙했던 그 학문적인 분위기가 되게 다른 곳이었고 삶의 양식도 다르고 좀 많은 것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지만 이게 또 제가 그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고 어떤 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걸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았고 행복이라는 게 어떤 동일한 데피니션이 있는 건 아닌데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흔히들 생각하듯이 왜 우리가 나는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뭐 저 차를 사면 저 집에 이사를 가면 저 아파트를 사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조건 그게 갖추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느꼈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할 때는 뭐 내가 이거 해서 뭐가 될 거 이런 거 정말 좋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극 배우라고 치면 저는 이제 학자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게 있었어요. 연극 배우라고 치면 발성의 기본부터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 나는 어떤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고 그런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나는 아주 막 열심히 받을 거야, 막 제대로 받을 거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아카데믹 잡을 잡았고 그 북미에서 그렇게 됐는데 조건은 충족됐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이제 행복을 저 나름대로 저도 뭐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현실이 바뀌는 건 없어요. 네.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몰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정말로 진짜 심취할 수 있는 곳,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몰입의 능력, 그다음에 망각과 몰입의 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럴 때는 행복하거든요. 그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저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는 지금까지 막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저도 그런 모습 뵈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진짜 이미 충분히 성공하시고 많은 걸 이루신 분인데 끊임없이 저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확장시키고 도전하시고 이런 모습 뵈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늘 일을 만듭니다. 지금 이것이 몰입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냥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시구나.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대구에 오셔가지고 네네. 의미 있는 물론 뭐 아버님을 이제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효녀의 모습도 내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좀 여러 가지로 또 봉사활동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행보를 지금 하시는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정정 드릴게요. 아버님을 모시면서 효도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지도 않고 제가 좀 그동안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좀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탐구를 하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죠. 아하. 약간 그게 좀 집착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집착일 있잖아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내려놓고 오케이.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좀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아버지 혼자 계시지만 아빠가 행복하게 사시는 거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오케이, 도와드리고 오케이.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행복 말씀하실 때 교장 선생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실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고 저는 조금 반대로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그 나의 look within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어떤 거고 난 어떤 순간에 기쁜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 탐색하면서 저는 좀 느낀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저는 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어떤 그 다른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 한국에 계신 이제 뭐 작년에 와서 있었다고 1년을 있었죠. 대구에서 1년을 계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교수님 아직 쉬는 게 뭔지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쉰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하는 거 많고 바쁘지만 바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제 뭐 거기 서비스 워크라든지 학교 일도 좀 아직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페이퍼도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어떤 걸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저는 제 경우에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반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막 성취하고 이런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 또 자신을 수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가끔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걸 이룬 분인데 어떤 약간의 그 실패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 그런 많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제가 그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것 중에 마을 명상을 제가 그 진행을 사주 프로그램을 그래요? 진행해 봤었거든요. 그 지역의 돌봄 센터라고. 잠깐 이담에서 명상을 저 옛날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수련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막 앉아서 하는 명상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오케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거기 교수가 돼서 갔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explore 탐구를 했고 저는 이제 좀 연구자로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심리학, 뭐 동서양의 어떤 뭐 부디즘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그 다른 자료들 그 중에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뭐 명상적인 그 스스로 그걸 익스플로어해서 네, 저는 이제 자기 걸 만들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즘은 리소스가 많으니까 그런 혼자 했다고 하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도움을 받은 거죠. 그 중에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유료 프로그램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최근에는 제가 그 Inner MBA라고 이게 세계 최초로 시행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작업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그 온라인에서 Compassion in Leadership Summit이라는 행사 타이틀을 딱 봤는데 그 순간 뭔가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이 제목 좋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 명상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면 워크, 이너 워크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뭐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가치적인 걸 생각하는데 이걸 리더십에 결합한다고? 그리고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분야 학회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돈을 내고 갔죠. 대단하시다. 가서 갔더니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스피커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링크드인 CEO였던 제프 위너였고요. 오케이. 또 한 사람은 이제 당시에 오바마 파운데이션, 오바마 재단 CEO였던 데이비스 마스였는데 그 제프 위너가 이제 말한 것 중에 이제 그 사람이 링크드인은 그 회사에서 마인드풀니스 이런 거 막 부서를 따로둘 정도로 그 직원들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하게 됐는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30대부터 야후 CEO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의 CEO였는데 그만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이제 거기는 그 executive CEO라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멘토링을 보통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어느 날 자기 이제 멘토랑 걷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멘토가 책을 한 권 주더래요. 그 책이 달라이 라마의 책이었대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나의 베스트사이드 테이블 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compassion이라는 개념은 put yourself into someone else's shoe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 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의 서퍼링을 이렇게 좀 덜어주거나
그 고통을 멈추게 하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 넘어서서 그 사람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서 테덱스 톡도 했어요. 그 주제로. 그러니까 저희 그때 이제 그 대학에서 그 테드 말고 테드엑스라는 건 이렇게 지역에서 주관하는 그 테드에서 하는 그 행사인데 마침 우리 지역에서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컴패션과 결합을 해서 아 나는 그 PhD 학위를 했고 어떤 이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어떤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연구하기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그런 컴패션이란 개념을 저는 좀 이런 이너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프리 위너 그래서 제프리 위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CEO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막 이렇게 좀 힘든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순간에도 어떻게 컴패션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재단 CEO 데이비드 세마스 같은 경우 이제 정치의 영역인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였으니까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자기네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오바마에 투표를 했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에 투표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깊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I don't care about your ideology.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뭐든지 난 상관이 없고 근데 나의 현실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학자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 사회들 최근에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셨는데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는 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특히 많은 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깊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펼친 정책도 이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학자로서 그동안 해왔던 일에 아 나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거를 좀 막고 이렇게 마이너리티라고 말하죠. 소수자 약자들이 더 이렇게 그 평등하게 그 교육에 접근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는데 과연 나는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내 안의 모습도 좀 보게 되고 제가 아까 그 마을 명상 얘기인 거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아 내가 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학술지에 그 논문을 쓰고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은 이게 머리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예를 들면 누구도 차별이 좋아요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differently abled라고 하는데 신체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나쁘다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그 내가 막 바쁘게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그 시위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될 때 짜증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별이라는 거는 상당히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게 있고 제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이 이너워크를 통해서 내 모순을 좀 더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이게 폭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예전에 이해하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게 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마을 명상도 마침 제가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거기 소셜 맘스랩이라고 소셜 벤처 운영하는 그 여성 CEO 분이 있는데 어디 대구 분이에요? 네, 그분이 원래 서울에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 하시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패밀리 그 이슈 때문에 대구로 내려오셨고 남편 고향이라서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요즘 한국에는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 요즘은 이제 그걸 경력 보유 여성으로 고쳐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없어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워킹맘들의 이제 그분도 아이가 3명이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워킹맘의 어떤 고충을 너무 잘 알고 하니까 또 그 커뮤니티를 지역에서 이제 많이 하시면서 그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에 요즘 복지가 너무 잘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돌봄센터도 만들고 마침 바로 옆집이에요. 제가 사는 곳.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거 올렸더니 야 교수님 우리 마을 명상을 해보면 아니 어떨까요? 근데 그분을 따라서 그 가진 건 아니고
해픈 투비 그렇게 된 거예요? 옆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분도 패친인데 몰라, 제가 이제 처음에 몰랐고. 몰랐죠. 아, 패친인데 야. 제가 대구에서 이제 그 아빠하고 좀 있다가 저도 이제 짐이 있으니까 그 다시 이제 셋을 한다고 구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제 구하시는 일이 바로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뭐 제가 이런 일들을 올리니까 그분이 교수님 우리 마을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명칭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느끼지만 한국에 이런 마을 요즘 마을 만들기 이런 지자체에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4주간 우리가 이제 셀프 컴패션 아까 말한 나를 수용하는 거 그 주제로 일단 처음 시작을 해서 했는데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좋아하겠네. 네 그렇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그 4주 프로그램 마쳤고 잠깐만, 그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대구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뭐 그 SNS로 모으나요? 거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커뮤니티가 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원래 오케이. 이제 거기 사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그 이제 돌봄 센터가 있으니까 다 같이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죠 지역 오케이, 동네에 주로 그럼 오디언스가 워킹맘들? 학부모들, 예, 학부모들. 그 지역에 이제 그 같이 오케이. 평소에 이제 이 그 맘스랩과 이제 그 돌봄 센터와 여러 가지 음. 활동들 하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 지역 거기도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 학군처럼 좀 그런 곳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조금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하시지만 또 뭔가 좀 더 우리 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더 많으시잖아요. 좀 그런 어떤 의식 있는 부모님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이뤄서 평소에 대화하시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 모아서 처음에 한 10분이 오셨거든요. 새벽 6시. 믿어지십니까? 우와. 6am.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또 막 바쁘게 이제 아침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1시간에요? 네, 1시간으로 오케이. 저희가 4주를 했었는데 저는 또 이게 저는 1인 가구고 결혼하고 이런 아이 키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바쁜 엄마들이 이렇게 주로 뭐 아마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이신 것 같은데 아직 아이들 어리고 되게 바쁘실 시기인데 이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이 워킹맘들이 이 새벽 6시에 시간을 내서 여기에 이 셀프 컴패션 과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건 어떤 걸까? 이렇게 깊이 있게 또 하는 데는 이분들도 또 어떤 다 각자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저희는 좋은 에너지로 그 4주간 시간을 마쳤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좀 리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그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슴이 열렸을 때 정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더 내 이웃과 아까 말한 그런 소수자라고 보통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내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나의 행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라는 거는 나만 잘 산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어떤 많은 사회적 갈등들 때문에 어떤 막 폭력이라든지 뭐 학교의 총기 사고라든지 어떤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해야지 사회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지 어떤 일부만 행복하고 힘든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지면 이게 극으로 가면 뭔가가 밖으로 분출되는 그게 거거든요. 불평등이 이게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도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그 약간 한 단계 시야를 넓히면 그게 큰 그림이 보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 명상 그 지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같이 좀 다 같이 한번 명상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 1시간 그 세션이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제 그 관련 영상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진만 몇 컷 있고 안 그래도 제가 그 4주 해보고 좋아서 이걸 조금 어떻게 좀 컨텐츠로 그럼 다른 컨텍스트에 제가 필요한 만들어 분이 드릴게요. 있으면 진짜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좋죠. 그렇게도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취재를 한번 갈까요? 너무 좋죠. 저희 네, 제가 한번 영광입니다. 가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너무 좋지. 4주 마쳤는데 그 하신 분들이 우리 계속 해야 돼요. 또 더 해주세요. 이래서 오케이. 저희 지금 그 세컨 시즌을 연락 주세요. 제가 대구와 처가기도 하거든.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처가도 한번 가볼게요.
너무 좋죠. 오셔서 오케이. 저희 취재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제가 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한국에 이런 많은 요즘 젊은 여성들 한국의 젠더 이슈가 또 굉장히 첨예하던데 굉장히 또 뭔가 이렇게 갈구하는 것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젠더라든지 그 language, culture, race, ethnicity, 어떤 뭐 sexuality, 뭐 ability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서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difference가 그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참 그저 페이스북 그 앞에 소개글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예. 그것도 참 와닿았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은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요즘들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데, 차별하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위선적이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모순이 있고 뭐 소위 우리가 위선이라고 레벨 붙이는 그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온전히 수용해보면 그런 타인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듯이 저 사람도 우리 저렇구나. 그 신 교수님은 저 한국에 오셔서도 네. 정말로 의미 있는 정말 보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새벽 6시에 저도 좀 처음에 주말에 시간을 잡다가 이제 막 뭐 시간을 이제 편한 대로 다 바쁘고 누구는 저녁이 좋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냥 어느 날 이제 근데 그걸 막 정하시는 동안 그날 마침 제가 딱 이렇게 뭘 읽고 있었는데 딱 들어온 글귀가 봉사를 하기로 했거든 그들에게 다 맞춰주어라. 이 글귀가 그날 딱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새벽 6시 어떠신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세션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어떤 뭐 명상을 가르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국의 뭐 어떤 그 종교적인 데서부터 명상 자체만 평생을 억울해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자격증 따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뭐 명상을 잘 가르쳐요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조금 그 루트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이너 스킬 이제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동양의 어떤 그 사상이 넘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걸 프레임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텐저블 손에 잡히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또 티칭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 이렇게 좀 접근하게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티칭이 업인 사람이니 눈높이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또 이렇게 명상으로 하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냥 어떤 일반인들이 내가 막 그렇게 한쪽으로 깊이 있게 가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이런 걸 접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쉽고 편하고 조금 이제 말하자면 좀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좀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대학 수업 하듯이 그렇게 저는 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뭐 12주가 한 학기인데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제가 100 레벨 학부 수업을 뭐 어떤 이 컴패션 리더십으로 짠다 이러면 뭐 셀프 컴패션 나를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인터퍼스널 아까 타인을 수용하는 걸로 가고 그게 확장되면 오거니제이션 기업 같으면 조직 문화 어떤 우리가 아니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이제 확장되도록 저는 그렇게 짤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을 명상도 일단 처음에 그 4주 셀프 컴패션을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신 교수의 얘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캐나다에서 영어 가르치던 여자가 대구에 와서 마을 명상을 통해서 공동사회를 바꿔나가는 모습,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지역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나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다음 얘기는 제3편에서 이어집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